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심사 후 동의안 한 건 심사와 도시국 소관 업무 협약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대합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부 공무원 소개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승환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윤덕중 산단정책과장입니다. 김선훈 산단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증액 76억 8,595만원보다 3억 1,302만원이 증액된 79억 9,89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증액 163억 2,445만원보다 28억 565만원이 증액된 191억 3,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이 1,302만원이 증액된 4억 1,597만원, 보조금이 3억 원 증액된 75억 8,3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국고보조금 도심융합특구지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단정책과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KCC 울산 일반 산단 통건버스 운행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는 기증액 대비 10억 900만원이 증액된 80억 6,966만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증액 대비 5억 4,158만원이 증액된 9억 984만원, 산단정책과는 기증액 대비 11억 9,072만원이 증액된 75억 6,210만원, 산단개발과는 기증액 대비 6,434만원이 증액된 25억 8,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도시교통건설분과 참석 수당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5억 원, 울산 도심융합특구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 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단정책과는 23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및 부서 운영 관련 기본경비 2,927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에 11억 4,8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조성 실시 설계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편성된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2억 원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산단개발과는 23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운영 609만 원, 초과 근무 수당 및 부서 운영 관련 기본경비 5,824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산단정책과 소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종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58억 8,889만 원보다 7,003만 원이 정액된 59억 5,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2,803만 원, 기반시설 지원 반환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안 용역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 예비비 1,703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회계에 도시계획과 소관의 2030년 울산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한 건으로 2023년에 10억 원을 정액하고 2024년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평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가한 7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원이 증가한 191억 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산단 정책과 소관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은 7천만 원이 증가한 59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540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 10억 원 정액 편성한 사유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안 541페이지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5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산단 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안 654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편성된 산업단지 수급계획 보안 용역비 5,3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단개발과 소관 예산서안 544페이지는 2023년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수당 등 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20억 원 중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억 원이 기편성돼서 집행이 되었고 2023년에는 14억 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걸 당초 예산에 14억 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당초 예산에는 4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균형개발과 소관,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은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2022년 12월 달에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2억 원을 매칭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산단정책과 소관의 일반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완 용역 5,300만 원은 현재 그 산업단지 그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우리가 산업단지를 공급하려고 하면은 산업입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단지 수급계획에서 정해진 그런 공급 규모를 확대해서 산업시설 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 잘 들었고 일괄적으로 잘 들었고 원래 2023년도 1회째 추가 경정 예산 편성했는데 도시국의 소관 각 과별로 또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또 편성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에 충실히 또 답변해 주시고 충분한 해설을 해야만이 또 예산 확보됨으로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행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에 대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질의 순서에 따라 백현조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현조 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에 그 기후 대응 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매곡 2, 3차 일반 산단 미세먼지 차단 녹지숲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신설 산단에 대해서도 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할 도시숲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이게 도시숲 조성 사업은 그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취지하에서 산림청에서 계획을 이제 그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산 1, 2차 산단에 했고 올해는 매곡 또 내년에는 신일반 이런 식으로 5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신규 산단 조성에서는 산단 조성할 때에 그때 녹지 법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차단숲하고는 사업 성격이 좀 다르게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연동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설 공장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산단에 신설된 산단에도 일정 부분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신설 공단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산단 조성하는 지금 예산도 지금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도시숲 조성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후 변화와 대응해서 일정 섹터는 좀 이런 부분들을 도시숲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따로 있어서 산단에서 네.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녹지율은 법정 비율 이상으로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어느 산단이든 신규 지정하는 산단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지 내에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느냐, 그 충분히 심어져 있으면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데 기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녹지에 조금 나무가 부족하다, 좀 더 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각 산단별로 이제 그 필요한 정도 규모를 예상해서 연차별로 계획 수립하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저희가 수립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뭐 법적으로 얼마 이상 해야 된다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산단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돼서 뭐 조례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산단 어떤 예. 조례 말씀이십니까? 예,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에. 도시숲 조성 관련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만 그러니까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좀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 계획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50대 50으로 그렇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시비 부담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매칭 사업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 도시숲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북구에 예를 든다면 이게 폐선부지와 관련돼서 134억 정도가 도시숲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미포지구의 그 도시숲과 관련돼서도 좀 지금 산단의 그 공해로부터 있던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도시숲들은 산단 주변에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인근 산단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도시숲은 확대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을 정액하시든지 산단 주변의 어떤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과에서 관련국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녹지 면적뿐만 아니라 그 녹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이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완 용역과 관련돼서 페이지 654페이지에 나와 있고, 1회 추경 증감액이 5,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잘 들었고, 요 이제 관련 과장님께서 이거 산업입지 수급 계획과 보완 용역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더불어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산업입지 수급 계획과 관련돼서 연동해서 관련 사항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산업입지 수급 계획은 그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뭐 적용하도록 현재 그 수립된 계획 하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저희 시 실정을 봤을 때 미래자동차 관련 그런 어떤 그 산업시설 용지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런 그 필요성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그 수립되어 있던 그걸 차수로 이야기하자면 4차 산업입지 수급 계획인데, 현재 수립되어 있는 그 계획으로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하기에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수급 계획상에 그 가용 면적이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 신규 산단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산업단지를 지정한다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여러
여러 파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관문이 되는 이 산업 입지 수급 계획에 여유 용량을 잡아놔야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잡혀 있지만 그 부분은 좀 현재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기존의 산업 단지의 그 경쟁력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그 접근성이라든지 뭐 주변 환경이 지금 좀 산업 단지가 열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환경을 좀 변화시키면은 기존에 침체된 산업단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산업 입지 수급 계획의 보완 용역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단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지 경쟁력 확보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더불어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매곡 산단에 대한 어떤 입주자 그 대표들과의 어떤 간담회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 보육 환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로 인근에 좀 설립해 주면 실질적으로 이 산단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산단 인근의 문화환경이나 주거환경, 보육환경 이런 부분들은 산업 입지와 관련돼서 고려되어야 될 어떤 사항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업 입지의 어떤 규모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확대, 그리고 뭐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단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이런 산업 입지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체 산업 입지와 관련된 전용 조사를 통해서 입주하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점, 애로점 이런 것들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기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사항은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그 실태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조사를 하는 전문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그거를 또 뭐 산업부에 제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태 조사를 할 때 그 뭐 생산 현황, 고용 현황 이런 것도 조사를 하지만 기업의 애로 사항, 건의 사항 이런 것도 저희가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 또 그 인력 수급이 좀 쉽지 않다. 그런 이유가 결국은 그 어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젊은 인력들 구하기 어렵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보육 환경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의 그 개발이 소규모는 특히 더 그런데 산업시설 용지 위주로 이제 주로 돼 있고 지원시설 용지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 지원시설 용지는 분양을 하면 그 분양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어떤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산업단지 안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노후된 산업단지의 뭐 구조고도화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착공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은 매곡 산업단지가 20년 이상이 돼가지고 그런 구조고도화 계획을 작년 말 올 초에 이렇게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 구조고도화 계획에는 역시나 그 산업단지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신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 매곡 3차 단지에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전부 뭐 산업시설 용지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주거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거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부대시설로 그런 보육시설이 가능한지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산업입지와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변에 어떤 환경적 요인, 도시숲과 관련된 요인들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 또 산업입지와 관련돼서 이제 수급계획 용역이 나왔는데 기존의 어떤 산업입지에서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어떤 보육환경 개선과 같은 그런 시설물의 확대 이런 부분들 환경과 업무 조율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좀 가능하면 좀 문화환경이라든지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사실 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전기차 수소차에 대변되는 그 인근 지역에도 부품 단위 클러스터를 조성을 할 텐데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젊은이들이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갈 수 있고 거기에 공간에 입주하고 거기에 채용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러한 부대시설들이 입주에 있지 않으면 그 젊은이들이 돌아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보완의 시설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서 그런 젊은이들을 좀 잡아서 부산을 상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3단 정책 과장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에서도 출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인구유출과 관련돼서도 또 우리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과장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장황하게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책이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현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네 분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조금 전에 그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도시 관리계획 그 재정비 결정 용역비가 이제 그 10억이 추경에 더 잡혔습니다. 그 당초에 그 4억이 잡히고 그래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10년 단위로 하면은 25년까지 그 예산이 잡혀 있던 걸 25년 그 10억 예산을 삭감하면서 땡겨서 이제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그 예산을 변경을 한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그 전체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6억은 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우리 과에서 이제 14억을 이제 당초 예산의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때문에 당초 예산은 4억만 편성하고 전체 예산이 20억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그 10억을 2024년도에 이제 계속비 조서에 넣어놨던 건데 그래서 이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제 올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4억이 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0억을 추경에 편성하고 2024년도에 이제 그 전체 20억을 맞추기 위해서 24년에 편성됐던 거를 삭감을 하고 지금 1회 추경에 그 10억을 정액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5년까지 그 마무리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기 그 계획에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용역 기간은 올해까지고 예. 용역 기간은 제가 한 일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시 기본 계획의 목표 설정 기간은 계획 수립 시점부터 20년이기 때문에 2035 도시 기본 계획이 되는 것이고 도시 관리 계획은 그 계획 수립 시점부터 목표 연도가 10년입니다. 그래서 2030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의 그 울산 도심 그 융합특구 기본계획 그 수립 용역비 5억이 추경에 잡혔죠, 그죠? 예. 예. 그 여기와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도심 융합특구 교통처리 그 계획 수립 그 예산도 그 잡혀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죠? 예, 2천만 원 잡혀 있고. 그래 그 이거는 지금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죠? 삼남읍 그 시나리에 126만 해배하고 또 중구 다운동 혁신지구에 31만 해배가 그 준비돼가 있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은 할 겁니까?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대충 그림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큰 그림은 그 도심융합특구는 기본 뭐 산단이나 개발 도시개발 사업과 다르게요. 어떤 산업, 주거, 문화가 그 복합된 어떤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개발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본부처 지원 사업하고 그 앵커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울산시의 그 기업이나 기업과 어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여하튼 지금 이런 그 사업을 할 때는 저 생각에는 이제 인구 유입의 첫째 목적을 두고 그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삼남면 같은 경우에는 또 양산하고 또 이제 부산하고 거리가 그렇게 그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인구 집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조금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방향으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운 혁신지구에는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하실 예정입니까? 그건 지금 현재 그 주력 산업가에서 그 몇 년 전부터 그 탄소 중립 그쪽 관련 지금 현재 그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탄소 중립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들은 그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어떤 연구 시설하고 뭐 주거 시설,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차질 없이 잘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교통처리 그 계획 그 수립도 이번에 그 같이 할 거죠, 그죠? 예, 이게 기본 계획에 교통 처리하고 환경 보전 계획이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돼가 있습니까? 아니, 포함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수립 연구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하고 이거를 분리해서 지금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구에서 이제 삼남읍 그 시나리로 가는 그 교통에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제 그 국도 24호선이 지금 많이 막히고 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포함됩니까? 그 개선점이라든지. 예, 전반적으로 지금 도심융합 특구 지역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교통 어떤 그에 대해서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구 그 다운 혁신지구에서 삼남 이제 그 신나리 쪽으로 가는 그 우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예. 먼저 도로부서에서 그거는 그 그런데 도로 건설 도로과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도로나 교통부서에서 그거는 계획하고 어떤 뭐 실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백현조 의원님께서
질의가 많았었는데 산업 입지 그 수급 계획 관련해 가지고 보안 용역을 이제 아까 그 백연조 위원님께서 많은 그 질문을 하고 또 요구도 그 있었는데 그 지금 입지 그 수급 계획에 지금 동구에 이제 그 전기 자동차 그 클러스터 문제가 그것도 좀 그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부분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B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개발 그 외 개발 사업에 관해서 지금 또 우리 균형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GB를 해제를 해서 어떤 용도에 따라 다른데 그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급계획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수급계획을 좀 선제적으로 이제 좀 치고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그 5,300만 원 이제 이 그 예산에도 또 이제 그 뭐 남목 지역에 지금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도 그 염두에 두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 염두에 둔 거는 지금 이 용역 그러니까 수급 계획 용역을 하면서 다 관련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고려돼서 검토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뭐 그쪽에도 그 20한 5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도 뭐 클러스터 주 이제 목적도 있지만 부수적인 이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자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뭐 그 기타 그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동구로 봐서는 그게 그 누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산업 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동구도 상당히 그 힘들어지고 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홍주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 준비해 주시느라고 최평원 국장님이야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도시균형개발과의 페이지 541페이지죠.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는 받긴 했으나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융합 특구 내에는 KTX 복합특화단지와 같이 개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KTX 복합특화단지는 일정 부분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나온 상태고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심융합 특구 용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복합특화단지의 어떤 조성 계획보다 더 상위에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돼야 되거나 기능적으로 좀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관련 기관들이 뭐 도시공사도 연계돼 있고 뭐 울주군도 연계돼 있고 막 한데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진짜로 미래 울산의 어떤 하나의 신도시가 생겨나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잘 살펴서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단 정책과의 페이지 542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앞서 백현조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사업에 이렇게 됐고 대상지가 지금 다 선정이 됐다, 그죠?
예, 지금 이미 그 예. 5개년 계획의 대상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 그 계획도에 보면 번지별로 이렇게 대상지에 나무를 심는 걸로 돼 있다, 그죠? 예, 지금 그거는 각 예. 그 사업별로 연도별로 그 수목 식재에 관련해서 설계 용역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매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재 계획을 이게 뭐 수립하고 설계 용역이 어떤 미세먼지 저감수기라는데 이게 뭐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뭐 어떤 원인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나무가 단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하는 건지. 그 각 단지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고요. 그 산림청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수종에 따라서 또 규격에 따라서 뭐 한 그루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뭐 연간 뭐 몇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걸 통계를 삼아서 어느 정도 심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예, 산단 내에 자체적으로 뭐 측정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보면 산단과 그 대규모 주택 단지가 붙어 있는 지금 상황인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뭐 산단이 됐든 뭐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나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산단과 그 아파트 주택 단지 경계로해서 사실 이게 나무가 많이 심겨지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상지 1 매국동 872-3번지라든지 875-4번지 이런 데는 옆에가 바로 산이에요. 굳이 산인데 굳이 또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번 여쭤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빈 공간에 나무를 더 심으면 뭐 미세 절감 효과가 난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공간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뭐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대로변을 따라서 주택단지와 산업단지의 어떤 경계선에서 많은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주택단지로 안 가게끔 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게 사업의 목적이 아닐까라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을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울 때 이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전 사후의 어떤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례를 살펴보시고 뭐 조례라든지 법이 미흡하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하시기보다는 진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특히 다른 부분은 크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사실 저희가 국가첨단산업단지 추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별도 보고도 받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추경이지만 간단하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고 저희들은 거기에 긴박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3월 30일 날 후보지 추가 지정을 국토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산업부의 기획조정실장 면담을 하고 4월 4일 날 국토도시실장 면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날 국토부 장관까지 지금 현재 면담을 거쳐서 최대한 저희들 지금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0일 날 일단 제출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은 4월 20일이죠. 예. 20일이 경과한 그 동안에 사실 저희가 이 관련해서 별도의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에 이제 3월 15일 발표 있고 나서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 저희들 이제 간담회 때 사항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그러니까 제가 드렸고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저희 상건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문제가 있다는
긴급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간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을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만 내용을 알았고 어떤 산업을 그렇게 또 지정할지 어디를 지정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 관심이 없었던 내용이었으면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또는 여러 가지 시정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정상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했으면 사후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별도로라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고 우선은 저희들 좀 긴박하게 지금 국토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당위성 그리고 우리 시가 산업도시의 어떤 중심으로서 울산시는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논리 거기에 좀 적극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정치권도 동원을 하고 해서 좀 시간적인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한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만간에 한번 그 기회를 잡아서 상세하게 진행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길게 설명해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진행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얘기를 듣고 이해를 받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예. 앞으로 혹시라도 조금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또는 상권위 차원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대응하는 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1차 결과물이 나오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훈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 의원입니다. 오늘 집행관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뭐 추경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또 많은 질의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과장님, 우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요번에 추경이 9억 7천 정도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랐는데 책자에 보니까 일회 추경 증감액이 9억 4,8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그거는 감액이 2억이 또 있거든요. 2억이 그래서 감액이.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한 2억 잡아놨던 거를 그걸 감하고 다른 한 3개 목으로 좀 추가를 좀 해요.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2억을 감액시킨 부분을 네. 전출. 그래서 물론 그 담당 직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만은 전출하는 부분은 별도로 이게 내부 거래로서 전출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이거는 네. 지금 요 추경 마치고 다음에 우리 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뭐 이야기 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공사공단 전출금은 당초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예. 그 공사나 공단을 통해서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그 검토 과정에서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 전출금은 삭감을 하고 또 민간 위탁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시가 또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 운영 기관에서 또 예산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공사공단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방향을 좀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예산 잡았는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우리 복합
혁신센터 관리 운영 계획안을 그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이 1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관 수익료에 비해서 상당히 또 운영비는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그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면 6개월치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2024년 당초 예산에는 이거 이상의 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니에요? 배까지는 아니고요. 이 금년에는 그 자산 취득비 같은 게 좀 제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뭐 이제 그 컴퓨터라든지 뭐 책상, 뭐 책장,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품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비용 대신에 1년간 운영하는 뭐 인건비 같은 게 오히려 조금 더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14억 원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좀 만만치 않는데 이 자체적으로 복합혁신센터의 수입이 뭐 어떤 부분이 자체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이제 대관 수입인데요. 거기에 시설이 그 다목적 체육관 그러니까 그 우리 뭐 학교 실내 체육관 같은 그런 게 구조가 그렇습니다. 마룻바닥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또 스쿼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가장이라든지 또 에어로빅 그거는 에어로빅 그다음에 문화 강좌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안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민간 위탁 그 어떤 뭐 법인 단체가 공개 모집을 할 때 구체적인 그 운영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시설은 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뭐 시간당 요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저희가 추정하기로 연간 한 2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내년부터 당초 예산이 14억 예산이 편성되면은 연간 2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고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매년 추가적으로 순지출은 그 정도 지출 부분이다. 그래서 이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당부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복합시설 위탁 그 상시 내역 안에 보니까 이 복리후생비에 보니까 특근자 급식비 해가지고 일식에가 345만 6천 원 돼 있고 각종 피복기가 일식에서 450여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상시의 내역이 없어요. 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345만 6천 원이고 455만 원이에요 이게? 네, 그거는 저희가 그 정규직 뭐 5명 그다음에 그 청소 뭐 이렇게 관리하는 인력 한 6명 정도 이렇게 인력 계획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뭐 피복비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지금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해놨는데 상세 내역이 없으니까 이 우리 의원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이 상세 내역이 없으니까 여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하게 말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상세 내역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 계획에서 물론 민간 위탁으로서 전환을 할 계획이고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의 민간 위탁을 선정할 때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또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에 540페이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5년마다 재검토해서 보완하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또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시대적으로 변화 일어나고 이 5년마다 물론 계획을 수립하지만은
울산 현실에 맞게끔 시대에 변화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용역을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주시는지 과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내역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이러므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울산시 전체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김성윤님 수고 많았습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에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우선 우리 산단 정책과장님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에 또 답변도 하셨는데 우리 실제 산단은 옛날에 이제 산다리 공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주거와 같이 복합 산단으로도 개발되고 그렇가듯이 기존 오래된 산단은 쉽게 말하면 공장의 이미지가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도시숲 조성은 아까 한 말씀대로 미세먼지 차단뿐 아니라 실제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도 정말 거닐 수 있고 정말 공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좋고요. 한편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요즘 뭐 산단이라든지 도시개발 그다음에 공동주택 개발하면서 법정 비율은 녹지 공간은 법정 비율은 다 충족하고 오히려 뭐 20% 30% 추가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기존 오래된 공단은 매곡 공단부터 중산은 그나마 좀 뒤늦게 됐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조성해서 고맙고요. 이번에도 또 매곡 공단에 5억 편성해서 주민들이 근로자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어떤 공간에 너무 밀접하게 애초에 작은 나무를 심다 보면 한 10년, 20년 흘려다 보면 속아내야 될 여부는 많거든요. 지금 이래 보면은 주변도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너무 좁아가지고 좀 속아내는데 그런 부분 속성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리에 좀 두고 그런 상황을 두고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러면 우리 아까 산단 개발 과정 말씀 또 의원님들 지역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가 산단 추가 지정이 되어 빠졌는데 발빠르게 대응해서 좀 요청해서 지역에 참 정치권이 협력하는 게 이렇게 좋다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있고 또 전략기업본부의 총장 맡고 있는 박성민 총장 같이 해서 좀 여러 가지 풀어가는 게 모양씨도 고맙고요. 또 주인의 국장님하고 감사드리면서 지금 추가됐는 데가 지금 3개, 4개 정도 지정됐는데 정확하게 뭐 발표 얘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정됐는지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고 다만 그 장관님 면담 때 장관님께서 우리 울산의 경우는 그린벨트도 그렇고 지역적 좀 특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다르더라 하는 부분을 공감을 했고 도시실장님도 저희들 찾아뵙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거라는 도시실장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을 했고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울산은 다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요리되어 있고 위원장님 그 말씀에 위치적인 거는 지역적으로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좀 발표하기 곤란한 그런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조심스럽게 질의드리는데 좀 공식적 말씀 드려야 되는 말은 하다가 이제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 이해하고 그리고 울산의 지금 현재 전체 뭐 김대훈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2차 전지와 뭐 수소 관련해 가지고 전체 자동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 지정을 쭉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도 뭐 서면 질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녹지 공간을 정말 울창한 산을 훼손해 가면서 산단 유치하는 것도 뭐 일부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요즘 정말 고령화돼가 농사도 못 짓는데 이런 부분을 뭐 절대 농지지만 산단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더 추가되겠죠. 그래 되면은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울산 광역시에 늘 뭐 우리 국장님 다 과장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내의 무허가 공단 정말 그 부분은 뭐 약 17만 평방미터에 되는데 그거는 국가의 산단 지금 공공으로 하면은 불가능하던 거예요. 뭐 지자체에서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함께 풀어야 될 숙제이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번 기회 아니라도 차기회라도 이런 부분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두고두고 국가에서 공공형으로 산단 조성하지 않으면은 저분들은 정말 1973년도입니까? 개별 제한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이제 그 당시에 양계부터 불황 오면서 이제 하나하나 작은 모가 공단을 지어서 임대를 받고 있는데 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정말 힘들 때도 그 영세 기업들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더 못 받고 있고 그런 악조건의 삶을 또 기업을 해가 가는데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시정정책 펴면서 산단 조성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예, 백현조 의원님. 예. 그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 민관이점 상세 내역 안에 보면 일반직 보수 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1억 3,817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기관일 경우에는 산출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릅니까? 저희가 요거 예. 추정할 때는 예. 5급 1명, 6급, 5급, 6급, 7급 우리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우선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공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저희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걸로. 그 민간 위탁 할 때에서 이 준에서 그 임금비를 이렇게 그냥 그 안에 불과한 겁니까 이게? 예, 이건 아닙니다. 예. 민간 위탁 하시는 분이 또 그렇습니다. 다르게 임금비는 지출할 수가 있다. 그게 경쟁력 차원에서 예. 이제 뭐 인건비든지 운영 계획이든지 예. 뭐든지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기본 틀은 있습니다만은 그 제출하는 그 공모하는 그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어떤 공무원 수준의 임금비 책정이다 이렇게 지금 봐집니까? 예, 5급, 6급, 7급, 예. 뭐 8급 이렇게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5명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예, 추정해서 이제 이런 금액이지 이 금액이 뭐 그 참고할 만한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간 위탁을 주는데 이렇게 우선 기준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예, 저희가 뭐 어떻게 뭘 안을 민간 잡을 위탁을 수 있는- 주더라도 이런 예.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까? 그럼 공무원이 준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는 거는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그거를 어떤 채용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7급 기준이라고 했지만 8급 기준일 사람이 2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을 겁니다. 이대로 딱 되지는 않는다고.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례와 민간 위탁을 하는 사례에 임금비 책정하는 어떤 그 방식이 아마 노출되어 있을 것인데 기존의 어떤 우리가 공무원과 같은 이런 임금을 적용해서 상세 내역을 그냥 이 안으로 잡는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이러한 경우가 민간 위탁했을 때에 일반직 보수를 잡은 어떤 사례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 자료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위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어떤 인건비 부분인데 좀 더 상세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참고 자료라도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두 가지는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네. 그 공기관일 때하고 이제 일반 민간 위탁일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체 금액 예, 전체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게 그거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연간 한 3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운영 비용이 한 14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기관에서 할 때는 한 17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간에 공개 모집하는 걸로 방향을 이제 전환한 것도 그 이유고 이렇게 이제 이건 추정 금액이니까 어쨌든 실제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다를 수 있고요. 또 해가 가면은 그분들이 또 나름 호봉도 올라가고 그 직급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는 걸 갖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우리 지금 뭐 다 고생 많은데 작년지구 뭐 이거하고는 또 추경은 없지만 작년 첨단 지구에 지금 조성돼서 LH에서 하는데 그 중구에서도 전번에 보상 지원해 가지고 한번 또 기자님도 하셨는데 그 지금 추진 강의장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중구에서 저번 달인가 한번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번 회의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참석 대상은 LH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우리 시도 참석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업성이 토지 보상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공동주택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서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빨리 보상을 추진하자 해가지고 자기들 계획은 7월로 얘기했는데 기간을 좀 더 당겨 달라 그렇게 됐고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그래도 과장님하고 또 국장 노력했었어. 그것은 첨단 산단 그거는 조성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 지역이 전체가 참 낙후되어가 있고 그 이제 조성대 전제하에서 3.1교에서 작년 교철에까지 우리 시에서 300억 약 투입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데 그 예산 투입하는 만큼 그 공단도 2025년 완공 목표입니까? 원래 27년인지 그렇게 좀 당겨주시기 바라면서 그게 이제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같이 낙후되었던 장년지구가 이제 첨단 도시 첨단 산단이 되면은 실에는 더욱더 낙후 지역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좀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면서 대상 질의한 의원 없지요? 예. 대상 질의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확정 의결 토로하겠습니다. 최평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화 의원번호 제184호 울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울산광역시 3호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정진과 여가 생활을 위해
중구 약사동에 건립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 위탁 추진 필요성으로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시와 적극적인 소통 협력이 가능하고 주민의 수요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의 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대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총 사업비 196억 원으로서 국비 95억 원, 시비 101억 원을 투입하여 중구 달빛로 65-29번지 1원의 연면적 5,87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시설의 용도는 다목적 체육관, 석호시장, 회의실, 체육문화광자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평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원번호 제184호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정진과 여가 생활을 위해 중구 혁신도시 부지에 건립한 복합혁신센터의 관리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울산혁신도시 내의 복합혁신센터는 2018년 국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3월 준공하고 8월 개관 예정인 센터로서 다목적 체육관 및 문화강좌실, 이화놀이실 등 시민 건강 정진과 여가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의 1항에 따라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 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또한 민간위탁 사무 절차에 따라 2023년 3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도 공정성, 효율성에 모두 적정성으로 평가받아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이 기대되는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 평소 지역 사회단체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로 소통 및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선정하여 조기에 정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위탁 동의안에 앞서 제가 또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드렸던 바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면 위탁을 기간이 기간을 몇 년을 두고 합니까? 예, 5년 이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예. 5년은 좀 길고 또 운영하는 뭐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또 업체의 그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이 건에 대해서는 2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2년으로 재연장이 가능하고 예,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도 있습니까? 예, 그런 뭐 연장은 재연장은 지속적으로 뭐 연한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 이게? 연장할 때는 다시 연장하는 기간을 뭐 별도로 5년 이내에서 정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재연장 몇 회에 한해서 재연장한다 뭐 그런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을 계약을 했을 때 이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차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뭐 수탁기관이 그 재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성과에 대해서도 이게 살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용자나 지역 주민들의 그 만족도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 검토해서 예. 그 연장 계약을 할지 또 새로운 수탁 기관을 정할지는 그거는 운영을 해보고 그때 좀 판단해야 그때 될 것 판단을 같습니다. 하시겠다. 예. 그리고 주요 시설을 보면은 체육 시설이 주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체육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디 좀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거하고 뭐 연관이 예를 들어서 체육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단체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예, 있다. 예, 여기 뭐 또 체육시설 중에서 다목적 저희가 다목적 강당이라고 명명합니다만은 그 체육관 기능도 많이 갖고 네. 있고 다른 행사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쿼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지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문화강좌실, 뭐 체육시설 공간이 돼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무엇을 할지는 지금 그 수탁 그 희망자가 좀 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공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지금 스쿼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위탁 기간을 그 선정하실 때 좀 더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네. 또 뭐 선정되더라도 이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이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김선생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백현진 예, 지휘 바랍니다. 그 저도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위탁의 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에 따라서 이게 그 위탁을 준 어떤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 감독이 병행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서비스 질이 기대에 못 미치면 그것은 민원으로 해서 시청으로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민간 위탁 기관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 그 2년이라는 기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재계약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날마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민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어떤 해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산단정책과장님하고 굉장히 오늘 대화를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백현진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국민 지휘 네. 민간 위탁 모든 것이 이제 적정성 그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 주차장 문제가 지금 이번에 그 예산에도 주차장 그 부분이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이제 바로 그 주민들을 이제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몇 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는 58대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60면이고요. 60면. 예,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는 확보가 돼서 평상시에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 불편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게 그 다목적 강당 체육관 또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경우에 행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네. 뭐 상당히 부족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그 주변에 그 지금 이 시설 주변에 좀 뭐 이렇게 막 잡목 있고 또 누군가가 그 뭐 텃밭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주차장을 좀 추가 확보하려고 이번 그 설계 예산도 조금 일부 요청해 내놨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이제 센터를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같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만큼 또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추가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다 우리 시유지로 그 주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라서 우리 공원 부서하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하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은 어쨌든 이 공공에서 하는 복합 핵시센터 운영은 중구로서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고 이제 이거 곧 개관을 하는데 어쨌든 주차장도 법적인 문제는 없이 다 했지만 그러나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적시설을 이용하다 많이 옵니다. 각 구군에 보면은 부족한데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주장 확보에 또 노력이 너무 국장님이나 과장님 감사드리고 문제는 이제 이 수탁 기간을 위탁에서 수탁기간을 모집하는데 2년을 하는데 너무 자른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수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저기 있는데 여기 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아가 2년 했는데 연장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이 초도에 2년간에는 그 인력들이 만약에 혹시나 잘못됐을 때 그 인력이 또 이제 모든 게 되돌아가야 되는데 실직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초도에 2년은 좀 짧은 게 아니냐. 차라리 5년, 3년 이래가 5년 더 길더라 3년 했을 경우에 단서가 이제 계약할 때 단서가 달려야 되거든요. 계약 기간 전이라도 어떤 민원이 중대 민원이 몇 번이나 걸리면은 해지할 수 있는 달면은 기간에 문제 없다 이래 보는데 길게 했을 때 해약 기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짧게 하는 경우인데 그러나 짧게 했을 때 문제 또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이 다 돼가면은 실제 6개월 전부터 불안해하거든요. 근무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수탁 기한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2년보다는 한 3년, 1년이라 늘겨주면 안 좋겠냐 하면서 그 대신에 단 민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됐을 때는 기간이지만은 이 중대한 민원은 해지할 수 있는 그 단서자를 내면은 문제 없겠다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 지금 기간 2년 이렇게 된 거는 저희 우리 집행기관에서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2년으로 하는 걸 내용으로 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이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길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위탁을 주는 위탁 기관,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별로 유리한 건 없다고 생각되고요. 수탁 기관에서 운영을 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3년이 또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처음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서 너무 기간을 좀 길게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첫 운영하는 기한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거 수탁할 때는 정말 그래서 시민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관의 운영의 기관에 무조건 어떻게 보다는 정말 운영했는 기관들이 다른 이것 말고 기관 수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실제 현장 평가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은 문제 없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184호 울산 혁신도시 복합핵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항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훈이 대수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해박 보고권은 국방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